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왜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은 물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은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은 재생산이 없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부동산의 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은 부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5가지 사항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6번째서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요, 대한민국인만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뉴스나 또는 신문 언고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해본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끔 외국에 있는 이런 저명한 학자가 물론 부동산에 또는 경제적인 학자가 많이 분석하는 게 부정적인 것은 하고 싶진 않겠지만은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한국의 부동산 투자 환경에 대해서 거론 경우를 자주 봤죠. 대부분의 거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의 부동산이 그들이 말하는 경제 이론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독재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이처럼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적인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전세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한국만이 유일한 겁니다. 또한 대출 시 감정가의 40에서 50% 정도로 대출 범위를 정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자, 따라서 외국의 유명한 그런 학자랍시고 한국의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써 순수한 투자자를 현혹시켜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에 편승해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아류들도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떴다방과 투기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이라는 조직도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외국에 있는 이런 경제학자들이나 부동산 학자들도 한국의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는 거에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전망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이제는 전에 60년대 70년대의 정치적인 논리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적인 경제가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0년대 넘어서서는 세계적인 경제는 함께 톱니바퀴가 어우러져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또는 경제 전망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 러시아 경제, 유럽의 경제,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하고 한국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박사라고는 하지만 일본 경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의 경제 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경제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믿지 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을 이 자리에 6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7번째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자본이 개방주자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죠. 요즘 2019년도 지금 4월, 5월 또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의 경기를 잡겠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처해 있다고 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자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서 규제를 해서 지금 아파트의 경기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뭐 0.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를 때는 몇 프로씩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미세하게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의 소유가 너무 강하고 한 번 산 부동산이 부도나 파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 손해보고는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돈이 없고 자본이 없고 이런 중산층의 또 서민층 사람들은 힘들면 어떻게 돈이 없으면 그만큼 그때에 가서 이제 파는 그런 부동산이 좀 있는데요.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것이 제가 잠깐만 정리를 지금 핸드폰이 오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요. 자, 부동산의 소유가 너무 강한 반면에 부동산이 이제 부도나 파산 등을 특별한 경우는 자기가 산 게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요 좋은 부동산일수록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는 더 오르는 그런 부동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계 부동산 투자자들 자산이 있는 그런 외국계들은 알짜 부동산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 국민들은 한번 투자해보지 아니도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대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8째입니다. 8번째는 거품은 거품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혹은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단어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거품이란 게 무엇인가? 경제 현상을 볼 때 재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의 수익성 측면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보다도 과열이 되었거나 앞으로 1년 뒤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을 때 거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부동산 거품론을 얘기하기 전에 모든 그런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경제학의 아주 기본 원칙이죠.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면에는 내재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재 가치 속에는 단순한 경제 능력을 포함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욕구를 어떻게 가격 환산할 수 있는 것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9번째입니다. 부자들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70부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많아?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성공 뒤에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면서 자 부자들은 대부분 부지런합니다. 자기 할 일들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합니다. 하루는 물론이고 한 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서 투자하고 관리 그만큼 계획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 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고요. 흔히 부자들 하면은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이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철저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만큼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예상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 그렇고 세계 시장의 변화와 정책의 변경 등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투자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하루에 5시간 이내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고, 잠이 없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적게 자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다 활용을 할까? 이게 또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그 잠을 적게 자고 전략된 시간을 현장 답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부자가 된 땅에 대해서 아주 땅 부자인 사람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차를 몰고 땅을 보러 다니는 그런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자,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일주일에 3-4번 이상 한 번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임장활동, 현장 답사를 한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씁니다. 남겨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서를 쓰다 보면 매년 달라진 자기 재산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뜻대로 투자 종목과 방향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가 되고, 이 자산 중에서 부채 현황과 현금 유동성, 수익률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더 그 생활의 회고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 몇무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사이클이 한번 돌아나가면 부동산 사이클이죠. 이런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10번째입니다. 10번째로는 부동산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은 속고 속이는 속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동산은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경제적인 그런 논리를 속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을 부의 축적의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부자에 가는 첫 번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손해본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재테크의 3분배 원칙에서 주식과 금융과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최고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이 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좋은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고르셔야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부동산 재미없어, 나는 투자하는 쪽쪽 실패를 봤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부동산에 대한 멘토로서 여러분들을 부자와 또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그 대한민국 국민이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에서 5번째 1부에 말씀드렸고, 오늘 2부에서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가 6번째에서 10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